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우리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이제 교과 내용 끝나는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좀 던져주면서 선생님이 디딤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 중에 있는 이금희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금희 친구들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사전에 조금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디딤 영상을 촬영합니다. 학습지 49페이지에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 짧게 한 15분 정도 이내로 마무리할 테니까 집중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근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모집단 내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들이 모집단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했던 것 같아. 자, 똑같은 내용 비슷하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모집단이 들어있을 때, 이 모집단이 평균값도 있을 거고, 그때의 분산값도 있을 거야. 평균을 M, 우리가 분산의 값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집단 안에서 적당한 원소를 뽑아서, 즉 적당한 자료를 뽑아서 추출을 해 보려고 해. 모집단 내에서 일부의 내용물들을 뽑아낸다, 그지? 그걸 우리는 표본이라고 했고, 뽑아낸 표본 안에 있는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할 때, 자, 크기가 n이 표본을 만약에 우리가 뽑게 되면 그 표본의 표본 평균에 우리가 집중을 했던 것 같아. 기억나? 자, 그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가 X바였다, 그죠? 즉, 이 X바는 모집단의 분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X바라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의 값은 표본의 크기로 모 분산의 값을 나눠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을 뽑는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내용은 그 반대의 내용을 찾아가 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 즉 모집단이 너무나도 큰 집단일 때 그 중에 일부의 표본을 뽑아서 얘를 가지고 전체 집단을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즉 다시 한번 메모해보자. 모집단이 있을 때 이 모집단이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평균값을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이 평균값을 임의의 표본을 하나를 띡 하고 내가 들고 왔을 때, 즉 크기가 똑같이 n인 표본을 들고 왔을 때 이 표본의 표본 평균 X바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놈을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추정이라고 얘기할 거고, 지금부터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을지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모집단이랑 표본은 이런 관계가 있었어. 만약에 모집단의 분포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자, 이때 이 안에서 크기가 n이 표본을 한번 뽑아볼 거야. 자, 그때 뽑아진 표본의 표본 평균을 내가 X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죠? 이 X바 역시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값은 변화가 없을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 자,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이런 수식 하나만 생각해 볼까? 확률인데 정규 분포니까 충분히 표준화를 시킬 수 있겠지.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 Z에 대해서 Z의 절대값이 1.96 이하가 될 확률을 확인해 볼 거야.
왜 뜬금없이 1.96이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교과서나 문제집 있는 사람이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한번 표준 정규분포 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래? 얘를 조금 더 풀어 헤치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지?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좌우가 대칭이니까 0부터 Z가 1.96까지 될 확률을 계산하면 될 거야. 자, 이건 외우지 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봐봐. 자, 이렇게 Z의 절대값이 1.96 이하가 될 확률을 다 찾아보면 그 값이 0.95라는 값이 나타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표준 정규분포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 만들어지고 위쪽에 나와 있는 메모처럼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그 사이 들어갈 도형의 넓이, 다시 얘기하면 그 사이에 들어갈 확률 변수 Z의 확률은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의 넓이인 0.95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가운데 0을 중심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의 값이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식을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 우리 표준화의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P-1.96 이상 Z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표본의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거야. 얘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X바라는 녀석, 얘는 표준화 시킬 때 이렇게 했지? 시그마, 즉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값 빼기 m의 값, 이렇게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지 않았던가? 기억나? x바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 시켜버리면 시그마 분의, 즉 표준 편차 분의 x 빼기 평균 m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준화를 시켰다고. 자, 그럼 똑같이 얘는 1.96 이하가 될 확률이 0.95가 되는 거지. 외우지 마.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만 해주면 돼. 그럼 지금 밑에 보이는 이 부분만 조금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양변에 부등식의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x바 마이너스 n보다는 작거나 같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게 돼. 자, 여기에 보이는 x바라는 것을 좌변, 우변에다가 똑같이 보내버리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식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 여기에 보이는 부등식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뭐가 될까? p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m이 되고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런 식이 만들어져. 그 결과가 0.95라는 거 사실은 변화가 없지. 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식을 한 번만 더 눈여겨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식만 바라보면 이 m이라는 것은 뭘 의미했던 문자였니? 모집단의 평균이었어. 즉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녀석의 범위는 표본 평균의 값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거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값을 더한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 범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다? 0.95, 95% 정도 된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야, 나는 모집단의 평균의 값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서 표본 하나를 뽑았으면 그 표본의 분포는 내가 충분히 알아. 그래서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다시 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여기에 내가 뽑았던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얘기하면 x바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각각 얼마씩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란 값을 더하고 뺀 그 범위 안에, 즉 이 범위 안에 누가 들어있을 확률이? 그렇지, 모평균 m이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가 돼준다? 그렇지, 95%가 돼준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모집단의 평균값을 모른다라고 할 때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값을 찾아갈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모평균의 값을 찾을 수 없으니까 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표본 평균에서 어느 정도 벌어진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지를 추정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야. 자, 이때 정리 하나만 해봅시다. 일반적인 표본 평균의 값은 여러 가지 값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겠지만 하나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모집단의 평균값을 우리는 찾아갈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표본 평균의 값을 기호로는 간단하게 스몰 x 바로 이렇게 표현해서 표본 평균의 값을 가지고 모평균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정리하고 싶어. 자, 그럼 그 내용을 학습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값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야. 얘를 찾아갈 거야. 즉 m의 값을 구해 나갈 건데, 그 안에서 표본을 뽑자.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으면 그때 구한 표본의 평균을 내가 x바라고 하면 우리는 표본 평균 m의 값은 지금부터 이렇게 구하자. 무슨 말이냐? 확률이 95%가 될 때, 용어로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할 거야. 즉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값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거부터 표본 평균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다. 그 구간을 우리는 지금부터는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 쉬운 내용은 아니지. 정확하게 모평균의 값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범위 안이라면 95%의 확률로는 모평균의 값이 들어있겠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처음 시작할 때 Z의 값이 1.96 이상 이하면 그 확률이 0.95라는 거 표준 정규 분포포로 찾아갈 수 있지. 그럼 이 확률이 0.99가 되도록 할 때는 얘가 1.96이 아니고 얼마냐면 2.58이란 값으로 만들어져. 이걸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어. 따라서 99%의 신뢰도가 될 것 같으면 Z의 범위만 조정하면 된다. 그래서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 99%의 신뢰도가 될 것 같으면 무엇만 바꿔주면 된다? 1.96이 아니고 2.58로 변경만 해주면 그게 신뢰 구간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이 어렵지? 천천히 이해해주면서 밑에 보이는 예제 그리고 문제 두 가지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할게. 자, 정규분포 M 8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몰라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더니 표본 평균이 124였다. 그때 모평균의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달라고 했어. 95%의 신뢰 구간이다.
자, 그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6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돼. 그럼 찾아가 볼게요. 표본 평균 X반은 얼마라고 했냐면 124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표본의 크기 N은 16이라고 했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는 8이라고 했다. 그럼 얘들을 그대로 위쪽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 계산해보자. 그대로 따라가봐. 표본 평균 124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16분의 시그마 8보다 크거나 같고 뭐가 내가 구하고자 할 모평균은 작거나 같다. 124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우리가 찾을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계산만 마저 해 나갈게요. 루트 16 4네. 그럼 이건 4분의 8 2네. 따라서 124 빼기 3.92보다 크거나 같고요. 124 더하기 똑같이 3.92다. 그럼 정답은 120.08보다 크거나 같고요. 127.92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할 모평균. 그 모평균의 값은 표본 평균 124를 중심으로 이만큼 벌어진 데 안에 있을 것이다. 95%의 확률로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야. 쉽지는 않지만 전혀 모르는 집단에서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 전체 집단을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아. 예제 1번이고 문제 1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지금 예제 1번이나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의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는 모집단의 모습을 추정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값도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표준 편차의 값도 안다라는 게 이상한 일인 거야. 모집단의 모습을 모르는데 어떻게 표준 편차를 알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내가 모른다면 뽑아난 표본 안에서의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의 값을 구해주기도 한다라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회사에서 비누 25개를 이미 추출했다. 이게 표본이지? 그때 표본의 평균이 25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래. 모집단의 분포는 모르는데 이 표본 25개의 평균값이랑 표준 편차는 안다. 그때 무게 1개의 모평균에 대한 99%의 신뢰 구간을 찾아래. 얘야, 얘.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적용하라는 거야. 자, 똑같이 가보도록 하자. 표본의 평균 X반은 250이고 표본의 크기 N은 25고 표준 편차라고 얘기한 녀석이 모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본의 표준 편차, 그걸 S라고 얘기할게요. 그 녀석의 값이 20이라고 얘기했어. 그때 나는 99% 신뢰 구간을 찾고 싶어. 그럼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된다. 가보자. 표본 평균 250 마이너스 99%니까 2.58 곱하기 루트 n 루트 25분의 시그마인데 모 표준 편차를 몰라. 그럴 때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적으면 돼. 얘보다 크거나 같고 똑같이 250 더하기 2.58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얘를 계산하라는 얘기네. 마저 계산합시다. 얘는 5 약분하면 4 2.58 곱하기 4 계산해볼까? 250 마이너스 10.3이네. 얘보다 크거나 같고 250 플러스 10.3이네. 따라서 239.68보다 크거나 같고요.
260.32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할 모평균의 범위, 신뢰 구간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다소 좀 어렵지? 한 번에 이거를 이야기는 쉽진 않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만 잘 생각을 해봐봐. 모평균의 값을 실제로 구하기 어려울 때는 표본을 이용해서 추정, 정확하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적당한 추정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보겠다라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그 과정이야 위쪽에 내가 설명했고요.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이 끄미 친구들은 이 영상 가지고 학습지를 제작해 주시고, 이 끄미가 아닌 친구들도 사전에 선생님이 줬던 학습지 이용해서 먼저 공부하고 다음 주에 수업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